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의 트렌드를 읽어야지만 매출을 증대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2020에 발표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소재로는요, 마이티 마이스입니다. 마우스의 복수입니다. 내년도의 트렌드는 작은 힘들이 모여서 시장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10개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멀티 페르소나고요. 두 번째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고요. 세 번째는 페어 플레이어. 네 번째는 스트리밍 라이프. 다섯 번째는 초개인화 기술이고요. 여섯 번째 펜슈머. 일곱 번째 특화 생존. 여덟 번째 58세대. 아홉 번째 편리미엄. 열 번째 업글인간. 이렇게 10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Me and myselves. 자, myself의 복수입니다. 내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다양하게 분리되어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직장에서나 퇴근 후의 정체성이 다르죠. 네, 직장에서는 과장이나 부장이지만 또 집에서는 가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상에서와 SNS를 할 때 정체성이 또 다릅니다. 같은 친구가 SNS 스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SNS 계정이 여러 개인데 계정마다 자신이 다루는 아이템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체성이 다른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사람이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그런 트렌드를 갖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각 채널별로 어떤 채널을 메인 채널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로 마케팅을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스트 핏 이코노미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라스트 핏이라는 내용은 라스트 마일에서 유래된 내용입니다. 라스트 마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형수가 사형 집행하는 장소까지 가는 그 마지막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품 자체의 성능은 요즘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성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품과 소비자가 직접 맞닿는 그 접점에서 만족하면 구매를 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배달 굉장히 많이 시키죠. 그런데 예전처럼 배달맨들이 대충 성의 없이 던져놓으면 그 소비자는 아무리 제품이 맛있거나 좋다고 해도 이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정성 있는 고객,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전 같으면 가성비를 따졌지만 요즘은 맞춤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소비자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스트리밍 라이프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소유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활용이나 이용, 공유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는 이게 더 심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거부터 자동차, 고가의 가방, 가구, 그리고 취미나 여가도 스트리밍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집을 샀고 자동차도 내 거 이 위주로 구매를 했고 명품 가방도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쉽게 빌려 쓰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서 경험한다. 무엇을 선택할까? 예전에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를 사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다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더 많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 기술입니다. 아마존은 0.1명 규모로 세그먼트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디지털 세계의 소비자는 한 명의 고객이 아니다. 디지털 고객은 어떤 때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을 사다가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면 아주 고가래도 빚내서 산다는 거죠. 고객 접점에서 분석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 AI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상호 소통한다는 겁니다. 펜슈머입니다.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요. 처음에는 소유,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관여로 사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직접 투자와 제조 과정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브랜드를, 스타를 키워내는 겁니다. 누가? 네, 개인들이 직접 모든 것을 참여하고 관여하는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자, 이런 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자기가 투자해서 제조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포터 활동, 인플루언서들, 자, SNS에 연예인들 되게 많죠. SNS 상에서의 연예인들. 그 연예인들은 누가 만들어줘요? 네, 팔로워들이 만들어주게 되고 팔로워들이 또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줘라. 이렇게 관여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이게 더 발전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고객과 함께라면 이제는 고객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고객에 의해서 판매 활동이 일어나고 고객에 의해서 홍보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화 생존입니다. 적자 생존의 시대에서 특화 생존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의 마케팅에서 선택된 특정 소수에게 확실한 만족을 주는 마케팅이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핀셋처럼 마켓을 골라내고 현미경처럼 고객 니즈를 충족시켜주고요. 컴퍼스처럼 지역 상권 특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낚시대처럼 하나의 역량에 집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58세대입니다. 자, 58이라는 건 뭐냐면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자, 5, 60대인데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이라고 합니다. 이 노년층은 어떨까요? 예전 같으면 꼰대라고 했죠. 근데 요즘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취미도 굉장히 세련되게 발달된 사람들을 신노년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은근하게 배려하는 세심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된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해야만 호응을 얻는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소비군이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편리미엄입니다.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한 것이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 현대인에게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일, 그 다음에 귀찮은 일을 덜어주는 일, 얻고자 하는 성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일, 이런 시장들이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업글 인간입니다.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 개발형 인간이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핫한 몸매, 딥한 취미, 힙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삶의 질적 변화를 원하고요. 자신의 진화를 돕는 경험을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내년도 소비자의 트렌드를 알아봤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면 좀 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